자, 다음은 나사산 각도와 마찰 그리고 효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사산 각도와 마찰 문제, 나머지는 효율에 관련된 이야기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 페이지까지 동력 전달 나사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나사 형태는 이렇게 정확하게 각이 진 사각 나사였어요. 근데 이 사각 나사와 리드각하고는 상관없죠. 리드각 같은 경우에는 사각 나사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볼트 머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놈을 여기서 이 앞나사가 움직인 이 볼트를 이렇게 펼쳐 가지고 이 부분이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리드각이라고 그랬죠. 이 각도를 람다, 리드각이다. 근데 이 각도 말고 이 사각 나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약간 마름모 꼴 나사다 할 경우에 여기에 이 각도, 요 각도도 바뀌면 동력 전달 나사의 거동 또는 역학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걸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게 이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사각 나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마름모꼴 나사가 쓰이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왜 쓰이냐, 그것을 역학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죠.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각도를 가지는 마름모꼴, 사다리꼴 나사다. 자, 여기에 각도가 변했죠. 그러면 원래 하중은 이쪽으로 작용할 텐데 마찰 또는 힘, 직각으로 수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분해되죠. 분해돼서 실제로 작용하는 성분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 원래 하중보다 이 성분이 면에 작용하면 다른 값이 나겠죠. 이 나사 입장에서는 다른 크기의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할 경우에는 사실은 마찰 계수라는 것은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사산이 순나사산이 거칠거나 앞나사산이 거칠거나 둘 다 거칠거나, 이렇게 거치면 거칠수록 변하는 게 마찰 계수인데, 이 마찰 계수는 재료의 상태라기보다는, 또는 어떤 역학 상태라기보다는 표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료의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힘이 변했어요, 그죠? 힘이 성분이 변하기 때문에 크기도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마찰 계수가 달라진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 마찰 계수가 달라진다기보다는 힘이 달라지죠. 작용하는 힘이. 그러니까 마찰력을 작용하도록 하는 그 원인이 되는 힘이 변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코사인 알파 분의 F, 원래 F가 작용했는데, 사각 나사에서는 F가 작용했는데, 이게 사다리꼴이 되면서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힘이 변하죠. 근데 결국 마찰력이라는 것도 F 곱하기 대문자 F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면 상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이렇게 변하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코사인 알파 분의 F 이렇게 변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변하면. 근데 힘이라는 것은, 어떤 하중이라는 것은 딱 주어지고 좀 의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묶자 이거죠. 그래, 코사인 알파 분의 원래 마찰 계수 소문자 F, 이거를 새로운 마찰 계수로 그냥 정의해 버리자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여기다 곱하면 결국 이 사다리꼴 나사의 그 마찰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찰 계수가, 표면의 성질을 나타내는 마찰 계수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이 각도를 고려해서 힘에다가 곱해주는 그 전체적인 계수가 각도까지 고려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마찰 계수가 값이 이렇게 변하고
아까 코사인 알파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코사인 알파분의 1이 시컨트 알파이기 때문에 요렇게 바꾸어 준 다음에 그냥 힘에다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도한 식, 이 밑에 이걸 잠깐 빌려 쓰자면 원래 요거였는데 여기 F에 이 F 대신 F 시컨트 알파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F 해당되는 거 다 이걸로 바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비로소 사다리꼴 모양 나사의 토크, 그 하중을 들어 올리기 위한 토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다리꼴 모양 나사가 되면서 그 각도를 고려한 그 변화를 반영한 그 토크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유도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효율 문제, 나사의 효율 문제인데 우리가 방금 했던 나사선 각도와 마찰과는 조금 별개의 개념입니다. 효율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한 값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는 효율이 100%라고 완벽한 상태가 있다면, 이상적인 상태가 있다면 우리 지금 상태가 그 이상적인 상태의 몇 프로 성능을 보여주냐, 그것을 효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토크 들어올림, 하중 들어올림의 토크를 이렇게 구했다면 이놈이 이상적인 경우와 비교해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걸 구하는 거를 이 하중 들어올림의 효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뭘 하고 비교를 해야 될까? 그 비교해야 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마찰이 없는 경우를 이상적인 경우로 설정을 하고 그것과 비교를 해서 효율을 구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어떤 하중 들어올림을 하는 그 나사가 있잖아요. 그 나사가 있는데, 동력 전달 나사가 있는데 이놈이 마찰이 없는 경우 필요한 토크, 그걸 이상적인 값으로 설정을 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분석하고 있는 동력 전달 나사가 하중을 들어올릴 때 필요한 토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고, 물론 더 크겠죠. 그죠? 마찰이 없는 것보다 마찰이 있는 게 당연히 더 크죠. 필요한 토크가. 그게 그 이상적인 토크와 비교해서 몇 프로 되는지 비교해 보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찰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에 필요한 토크를 T0라고 구할 수 있다면 이놈과 실제로 필요한 토크, 그러니까 마찰이 있는 실제의 경우, 내 경우를 이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이게 더 크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뭐 0.5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효율이라는 이야기죠. 50%의 효율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구할까? 이놈도 하중 들어올림 우리가 유도한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단 마찰이 없다는 말은 이 부분이 없다는 거죠. F가 0이면 이 뒤에 게 다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것만 살아남겠죠. 그런데 이 지름이 캔슬 되니까 남은 거는 요거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어떤 하중 들어올림, 어떤 동력 전달사의 하중 들어올림에 마찰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라면 그때 필요한 토크는 이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이것뿐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효율이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2파이 TR분의 FL, 이놈이 효율이다. 여기에 적혀있죠. 그래서 효율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두 개를 한 페이지에 같이 다뤘던 이유가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게 무엇인지 일단 그 개념을 탑재를 하고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무엇이었냐. 그러면 사각 나사와 이 사다리꼴 나사가 있다면 이 얘네들은 왜 서로 존재가 할까? 예를 들어서 이게 모든 면이 좋으면 이걸 사용해야 되고, 사다리꼴 나사가 모든 게 다 좋다면 사다리꼴 나사를 사용하죠. 근데 이걸 사용하는 데도 있고 이걸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왜 그럴까? 일단 효율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효율을 따져보면 효율은 TR분의 T0였어요. 그죠? 그런데 사다리꼴 나사 이걸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놈으로 계산하면 이게 더 커요. 필요한 토크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사각 나사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말한 이 효율이 사각 나사에 비해서 사다리꼴 나사가 이 효율이 작아요. 이게 크면 이게 작아지죠. 그래서 사각 나사를 쓰면 사다리꼴 나사보다 효율이 더 좋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토크가 더 적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하중을 들어 올릴 때. 그런데 왜 사각 나사도 쓰이지만 사다리꼴 나사도 쓰일까? 그 이유는 사다리꼴 나사는 그 나사살의 가공이 비교적 쉬워요. 이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생겨서 가공이 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서리, 각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밀성도 이거보다는 이게 같은 조건이라면 사각형이 정밀도가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공이 사다리꼴이 사각 나사보다 좀 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좀 마이너한 이유고 메이저한 이유는 분할 나사에 사용하는 때 유리하다. 자, 분할 나사라 하면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순나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나사, 뭐 너트라든지 뭐든지 예를 들어서 뭐 동력 전달 나사면 여기 뭐 스시 테이블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움직인다. 이거를 이 순나사를 돌리면 이 앞나사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사용되는 동력 전달 나사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 앞나사 부분이 순나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거리는 여기고 여기까지는 최대 거리가 이까지겠죠. 그런데 분할 나사라 하면 무엇이냐 하면 이 앞나사가 순나사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밖으로 나가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순나사가 움직여서 빠진다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그 너트가 두 개, 앞나사가 두 개 있는데 이 순나사가 최소한 요거는 이 앞나사는 이 순나사에 두 번째 앞나사는 순나사 안에 있지만 이 첫 번째는 앞나사가 순나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뭐 이렇게 앞나사와 순나사가 서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분할 나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사각 나사를 쓰면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각 나사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앞나사도 순나사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놈이 정말 여기에 딱 속된 표현이지만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싹 들어가면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오버랩 돼버리면 여기 쾅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깨진다든가 아니면 찌그러지면서 미끄러져야지 들어갈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이빨과 이 이빨이 이렇게 만나버리면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다리꼴 나사면 너무 많이 그래서 좀 지저분하네. 좀 지우고 사다리꼴 나사는 이렇게 각도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설사 이렇게 만나더라도 얘네들이 조금 미끄러지면서 비스듬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난다. 이놈이 여기를 부딪혀도 미끄러지면서 아구리가 맞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각도가 크면 클수록 더 부드럽게 들어가겠죠. 근데 각도가 크면 클수록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효율과 그 부드럽게 들어가는 그것과의 어떤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나사를 선택하거나 나사를 디자인하겠죠.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모양 나사라면 사각 나사보다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 종류 동력전달 나사가 다 사용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